이기찬 부장은 오늘도 여유롭게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항상 그렇듯 늦은 출근이지만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위치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은 회사에서 가장 좋은 자리, 창가에 위치해 있고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죠. 10년 전 평범한 대리로 입사했던 그가 지금은 부장 자리에 올라 있다는 건 분명 대단한 성취였습니다. 김 과장, 지난주 기획안 어떻게 됐나? 이기찬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과장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마무리 중입니다. 내일까지는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내일? 오늘 오후까지 필요하다고 했잖아.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죠. 이런 광경은 이미 익숙했습니다. 이기찬 부장의 지시는 항상 갑작스럽고 무리한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김 과장이 떠난 후 팀원들 사이에서는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지난 1년간 이 팀에서만 3명의 직원이 퇴사했고 2명은 다른 부서로 전출을 요청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이기찬 부장의 공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견디지 못했던 거죠. 저 사람 있는 한 우리 팀은 희망이 없어.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밝은 표정의 젊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한유진, 이번에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유진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고 면접에서도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팀원들은 그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렇게 좋은 인재가 이 팀에 오다니 곧 무너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한유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진의 밝은 목소리가 침체된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기찬 부장은 고개를 들어 유진을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자신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첫날부터 관심 없다는 듯한 태도였지만 유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저기, 새로 오신 분이죠? 저는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옆자리에서 일하게 될 것 같네요. 정민의 소개에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유진의 회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유진은 조용히 앉아 모든 이야기를 메모했습니다. 이기찬 부장이 회의를 주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의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했죠. 회의가 끝날 무렵 이기찬은 신제품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새로운 제품 라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각자 준비해 오세요. 특별히 독창적인 것을 원합니다. 팀원들은 묵묵히 고개만 끄덕일 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신입사원? 이기찬이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제가 대학 때 연구했던 주제와 연관된 아이디어가 있는데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유진에게 향했습니다. 대부분 놀란 표정이었죠. 신입사원이 첫 회의에서 의견을 내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말해보세요.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유진은 자신감 있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설명에 몇몇 팀원들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기찬 부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듣고 있었죠. 신선하긴 하네요.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군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와야겠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정민이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단했어요. 첫 회의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다니.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요?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정민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기찬 부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는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제 아이디어를 지킬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유진은 팀에 조금씩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항상 밝은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팀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죠. 점심시간에는 팀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팀원들도 점차 유진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쟤도 곧 현실을 알게 될 텐데 라는 속삭임도 있었지만 유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고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정리해 자신만의 노트에 기록했죠. 한 달이 지나자 팀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에너지가 팀에 활력을 불어넣은 거죠. 이기찬 부장도 유진의 능력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내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월말 회의 날 사무실은 평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 분기 신제품 기획안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죠. 직원들은 각자의 자료를 점검하며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사 후 2달 동안 밤낮으로 준비한 기획안이었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시장조사 데이터와 경쟁사 분석, 그리고 독창적인 제품 컨셉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다음은 한유진 사원의 발표입니다. 이기찬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프로젝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눈빛은 확신으로 빛났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제품 라인입니다. 유진의 프레젠테이션은 간결하면서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를 정확히 짚어내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제시했죠. 발표를 듣던 팀원들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감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팀원들도 작은 소리로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기찬 부장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눈치챈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괜찮네요. 이기찬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군요.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어 와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유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민이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했어. 여기 온 이후로 저렇게 구체적인 제안은 처음 봤어. 고마워요. 많이 준비했거든요.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문서를 완성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추가 데이터도 보강했죠. 마지막으로 문서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저장한 뒤 이기찬 부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유진은 피곤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일찍 출근해 자신의 문서가 어떻게 평가받을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팀 공유 폴더를 열어보니 그의 문서가 이미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일명이 달랐고 작성자란에는 이기찬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히 그가 밤새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내용은 그대로인데 단지 작성자만 이기찬으로 바뀌어 있었죠. 귀까지 빨개진 유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이기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부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기찬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와요. 무슨 일인가? 유진은 문을 닫고 이기찬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방금 공유 폴더에 올라온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문서인데 작성자가 부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더군요. 아, 그건 말이야? 이기찬은 마치 별일 아닌 듯 웃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해. 좋은 아이디어는 팀의 아이디어고 팀장인 내가 대표로 문서에 이름을 올리는 거지. 뭐가 문제가 되나? 유진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려 노력했죠. 하지만 그건 제 아이디어고 제가 밤새 작성한 문서입니다. 최소한 공동 작성자 정도는 표기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기찬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친절하던 미소가 차갑게 식었죠. 한유진 사원, 회사 생활이 처음인가 본데 회사란 그런 곳이야. 올라가고 싶으면 입 닫는 법부터 배워야지. 유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기찬은 의자에서 일어나 유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친근한 동작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신입이 너무 나서면 다치기만 해. 내 아이디어가 좋았다고 내가 인정해 주잖아.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아니면 정말 내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와 실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했습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기찬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너는 가능성이 있어. 이런 식으로 나를 도우면 언젠가는 내게도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사무실을 나온 유진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은 유진은 자신의 노트를 열어 무언가를 빠르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결연함이 느껴졌죠. 괜찮아? 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부장님 방에 들어가는 거 봤어. 뭐라고 하셨어? 유진은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비장함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이제 회사가 어떤 곳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 정민은 유진의 모습에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했고 그날 이후로도 변함없이 밝은 모습으로 회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듯한 결의에 찬 눈빛이었죠. 몇 주가 지나고 유진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기획안은 회사 상부로 올라갔습니다. 이기찬의 이름으로 제출된 그 문서는 곧 최종 승인을 위해 회장님의 검토를 받게 되었죠. 이기찬은 그 사실을 팀에 알리며 자신의 공로인 양으스대고 있었습니다. 내 기획안이 회장님께 올라갔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이기찬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지만 내심 긴장된 마음을 숨기고 있었죠. 그의 계획이 이제 시작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회장실에서는 유 회장이 제출된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회사를 이끌어온 노련한 경영자로 날카로운 안목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문서를 꼼꼼히 읽어내려간 유 회장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거 전에 손자가 보여준 그거잖아. 비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문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어떤 말씀이신지. 내 손자가 몇 달 전에 보여준 아이디어와 거의 동일해. 누가 작성한 기획안이지? 이기찬 부장이 제출한 문서입니다. 유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기찬 부장을 내일 오전 10시에 내 사무실로 부르게. 다음 날 아침 이기찬은 회장실로 호출되었다는 소식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죠. 회장님이 직접 불러. 아마 내 기획안이 마음에 드셨나 봐. 정민은 유진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은근히 흘러나오는 자신감이었죠. 이기찬은 정확히 10시에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유 회장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기찬이 회장실에 들어서자 유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문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기획안, 자네가 작성했나? 네, 회장님. 제가 작성했습니다. 이기찬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자네가 직접 만든 아이디어인가? 유 회장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팀 회의에서 제가 기획한 부분입니다. 이기찬의 목소리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유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남의 손자 아이디어를 감히 속여서 이기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유진이 내 손자야. 예전부터 회사를 경험시키고 싶어 현장부터 보냈지. 이기찬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지금까지 자신이 괴롭혔던 신입사원이 회장의 손자였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기찬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유 회장은 냉정한 눈빛으로 이기찬을 바라보았습니다. 알았든 몰랐든 중요한 건 자네가 남의 아이디어를 가로챘다는 사실이야. 손자의 일이라서가 아니라 회사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네. 이기찬은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건 팀 전체의 아이디어였고 제가 팀장으로서 대표로 이름을 올린 것뿐입니다. 회사에서는 흔한 일이죠. 흔한 일이라고. 유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야. 내가 만든 이 회사는 정직과 실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어. 남의 공을 가로채는 건 우리 회사의 가치관이 아니라네. 회장의 말에 이기찬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유 회장은 비서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인사팀에 연락해서 이기찬 부장의 과거 업무 기록을 모두 검토하게. 특히 그가 주도했다는 프로젝트들,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 철저히 조사하도록. 비서가 나간 후 유 회장은 다시 이기찬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겠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거야. 이제 돌아가서 본인의 행동을 돌아보게. 이기찬은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과거 자신이 가로챈 모든 아이디어들이 떠올랐고 그 결과로 퇴사하거나 좌천된 동료들의 얼굴이 하나둘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이기찬은 평소와 달리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팀원들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누구도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다만 유진만이 차분한 시선으로 이기찬을 바라보고 있었죠. 점심시간 유진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유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유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구나. 유 회장은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들진 않았니? 그 부장이 널 괴롭혔다면서.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보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의롭게 처리할 거다.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도 진실을 밝힐 방법이 있어. 걱정 말거라. 유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직원으로 계속 일하고 싶어요. 회장님 손자라는 특별 대우 없이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다음 날 회사 전체에 특별 감사가 시작된다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업무 윤리 강화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이기찬 부장의 과거 행적을 들여다보는 작업이었죠. 인사팀은 물론 외부 감사팀까지 투입되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퇴사한 직원들에게도 연락이 갔고 그들 중 상당수가 기꺼이 증언에 나섰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죠. 과거 이기찬에게 빼앗긴 아이디어들,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례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완전히 제 아이디어였어요. 밤새워 준비했는데 발표 직전에 이기찬 부장이 가로채고 저는 오히려 성과가 없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했더니 다음 날 부장 이름으로 올라가 있더군요. 증언은 끝없이 이어졌고 이전 프로젝트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이기찬의 공으로 돌아간 많은 성과물들이 사실은 다른 직원들의 아이디어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침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이기찬 부장은 회사 윤리 규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각적인 보직 해제와 함께 대기 발령이 내려졌고 최종적으로는 권고사직이 결정되었죠. 소식이 팀에 전해졌을 때 사무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크게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기색은 없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미묘한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네요. 정민이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하지만 한편으론 당연한 결과인 것 같기도 해요.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는 언젠가는 실현되는 법이죠. 그날 오후 이기찬은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사무실에 마지막으로 들렀습니다. 모두가 불편한 시선으로 그를 지켜보았지만 이기찬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물건을 다 챙긴 이기찬이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유진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장님. 유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기찬은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더 할 말이라도 있나? 유진은 잠시 이기찬을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진짜 실력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말이죠. 이기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유진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이기찬은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떠났고 그의 뒷모습은 어딘지 처량해 보였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이기찬이 떠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거웠던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고 팀원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상부에서는 임시로 다른 부서의 차장이 팀을 맡게 되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진행은 팀원들의 자율에 맡겨졌죠. 이제 우리가 진짜 좋은 팀 만들어가요. 유진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유진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팀을 이끌었고 그의 리더십은 이기찬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압적이지 않고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했으며 모든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공로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유진의 기획안은 실제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회사 내에서도 주목받는 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은 회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자네 팀이 요즘 회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팀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네. 유 회장이 말했습니다. 회장 손자라서가 아니라 자네의 실력 덕분이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의 공이 아닙니다. 팀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너는 회장 손자이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직원이구나. 아직은 그대로 지내고 싶습니다. 평범한 직원으로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제 실력으로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회장실을 나온 유진은 복도에서 헤매고 있는 신입사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도 같은 팀이니까요. 유진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둘이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유진은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습니다. 회사 생활이 때로는 힘들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잘하자 힘들어도 진짜 실력은 언젠간 드러나니까요. 그 순간 회사 출구에서 박스를 들고 나가는 이기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장면이 교차되는 순간 유진의 말이 더욱 의미 깊게 다가왔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교훈처럼 말이죠.